그래서 토지용계획 확인서도 안 보고 투자를 한다. 이거 총알 빼고 전쟁터 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지 나왔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한 번 정도만 토지용계획 확인서 자세하게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갖고 내가 분석을 하면 두 번째 물건은 똑같이 하면 되고 세 번째 물건은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 이제 해야지. 제일 먼저 제가 서류 뜯을 때 요 땅은 어떻게 쓸 거야, 요 땅은 어떻게 쓸 거야, 이 땅은 어떻게 쓸 거야 하면 제일 먼저 뜯어야 되는 게 뭐였었죠? 지분 알고 난 다음에 뭘 뜯으라고 그랬죠? 토지용계획 확인서. 그럼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박스가 4칸 있고 그림칸 하나 있고 소지 지면 써 있어요. 끝. 이렇게 해야 돼. 토지용계획 확인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제일 먼저 얘가 어디 있어요? 소재지 나와야 되죠. 그 얘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해요? 개별공시가 나와야 되죠. 얘가 지금 이 정도 크기예요? 면적 나와야 돼요. 그리고 현재 뭘로 쓰이고 있어요? 지목 나와야 돼. 그걸 맨 위칸에 써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3개 칸이 법률이 350여 개의 법률이 있는데 350여 개 중에 2개 법만 칸을 한 칸 한 칸씩 줬어요. 그럼 나머지 348개는 다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쓰레기들은 가운데다 모아놓고 핵심이 국토계획법이에요.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규제하는 가장 센 법이 국토계획법이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셨던 분들은 12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했던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용도지역도 여기 나오고 지구단위 여기 나오고 용계, 기도지, 입 돌아가는 데 있죠. 거기 여기 써 있어요. 용도지역, 지구구역, 개시, 수도, 입, 지구단위겠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건 개발법이니까 밑에 칸에 가 있어요. 그럼 얘 봤는데 한 개도 안 써 있고 요 3칸 중에서 요 둘은 안 써 있을 때도 있어요. 없음이라고 됐죠. 근데 여기는 무조건 써 있어. 무조건 하나는 써 있어요. 용도지역은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땅, 시골 땅 가면 농림지역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애도 있어요. 근데 농림지역 해놓고 둘째 칸에 농업진흥구역 써 있는 애 있어요. 절대 농지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힘들어지는 땅입니다. 그거. 개발도 안 되고 농사 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땅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상충이 되면 어느 게 우선하냐? 당연히 밑에 게 우선하지. 기존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법에서 규제를 하나 더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용계획 확인서도 안 보고 투자를 한다. 이거 총알 빼고 전쟁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뭐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지. 예, 좋소. 이게 다 제가 스토리 짜놨어요. 집은 알아야 되죠? 집은 알아야 되니까 어디 들어가지, 이제? 프롭테크 사이트 가야 되죠? 카페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카페에 들어갔던 거,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검색하기 시작하면 돼. 그럼 토지용계 확인서는 옛날에 루리스였는데, 지금 뭘로 바뀌면서? 토지이용으로 바뀌었으니까, 얘 루리스가 이런 형태였는데,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시도, 시군구 해가지고 클릭해서 서울시 찾고,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강남구 찾고, 그리고 뭐 도곡동 찍고 번지 넣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앞창에다가 동하고 그 다음에 지번만 있죠. 그것만 컨트롤 C에가 붙이면 앞에 밑에 연관 검색에 찾아가지고 그냥 클릭하면 되니까 지금 더 편해졌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합니다. 근데 그 나온 거를 해석해야 되잖아. 그 해석하는 거는 대학생이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초등 수준이면 여기까지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데 발급받고 난 다음에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토지용계획 확인서 여기 지금 토지 이름은 여기다 지번 딱 넣고 하면 밑에 연관으로 나오면 그냥 열람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얘야. 그럼 얘를 한지 나왔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한 번 정도만 토지용계획 확인서 자세하게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갖고 내가 분석을 하면 두 번째 물건은 똑같이 하면 되고 세 번째 물건은 똑같이 하면 돼요. 일단은 제가 색깔 말씀드렸던 게 소지, 소재지, 지목, 그리고 면적 나오죠. 소지, 면 나와요. 얘 어디 있고요? 얘 뭘로 쓰이고 있고요? 면적 얼마예요? 305제곱미터면은 제가 소수점 앞자리 지우고 곱하기 몇 할했죠? 90평. 그러니까 90평인데 5.3이니까 한 2평 정도 되죠. 그러니까 92평 정도 대략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90평 정도 되는 땅이구나.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화면상에서 요 놈이죠.
요놈이고, 현재 얘에 규제되어 있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건 범례예요. 이 지도에 색깔 나와 있는 이 녹색은 이 녹색이다. 자연녹지다. 이 진한 노랑 있고 약간 흐린 노랑 있죠. 이 진한 노랑은 3종 일반 주거라는 얘기고, 얘는 2종 일반 주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3종 일반 주거는 층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층수 제한 없어. 그럼 위로 많이 올라가죠. 그럼 100% 여기는 아파트 부지겠네. 3종 일반이니까 아파트 부지일 확률이 높겠다.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대단지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써있죠. 택지개발 예정지구 할 때 요 단어 중에 요즘 뜯으면 이 예정이란 말이 빠져있거든요. 옛날에 10년 전에는 예정지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왜 이걸 안 하냐?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할 때 옛날에 미리 알고 그쪽 주변 땅을 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할 때까지 예정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건 10년 전에 신도시 만들었을 거야, 이거. 벌써 이제 여기는 신도시화 돼 있겠네, 그죠? 느낌상, 토지공개 확인서 보고서, 여기 신도시 되는 지역 있네? 근데 여기는 아파트 부지로 개발한 땅일 거고, 이 오른쪽은 개별 필지죠. 그럼 우리 신도시 만들 때, 필지 이렇게 짧게 쪼개가지고 팔면 거의 대부분 뭐 져 있죠, 거기? 응? 주로 뭐 져 있어? 신도시는 가봤을 거 아니에요? 응? 신도시 만들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글로 보내잖아. 이주자 택지 주가지고 하는 그 상가주택 지어놨잖아요. 그럼 저기 100% 다가구주택 부지겠네. 너무 빨랐나?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감이잖아요, 그냥. 그럼 여기는 이주자 택지 같이 해가지고 여기는 아마 단독주택을 주로 지어라라고 했을 거야. 왜? 지구단위계 구역이 반드시 지정돼요. 왜?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지구단위계 구역이에요. 그럼 지구단위계 구역인데 얘는 또 앞에 일종이 붙어있냐? 이제 옛날 거란 뜻이에요. 예. 이거 지금 뜯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10년, 12년, 1년 전에는 지구단위계 구역이 도시지역이면은 1종지구라고 써있었고 도시가 아닌 지역은 2종지구 써있었어요. 근데 앞에 도시지역이라고 써있죠. 그게 1종 써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농림지역이었다. 그럼 2종지구 써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구분의 의미가 있냐 해서 개정하면서 5년 전에 1종, 2종이란 말을 삭제시켜서 지금 지정된 애들은 다 그냥 지구단위계 구역으로만 나와요. 근데 토지공개 확인서 뜯었더니 1종이 써있다. 야, 오래됐다. 그 정도 가면 있어야지. 그리고 소로 이루면은 보통 이제 8m 도로고요. 중로 이루면 15m 도로예요. 그럼 일단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접합이라고 돼 있죠. 접합의 뜻이 뭐냐면 도로에 붙었다. 붙었다니까 허가가 나온다 이 뜻이지. 요게 소로. 여기 땅인데 소로에 이만큼 접했죠? 그리고 중로에 이만큼 접했잖아. 근데 중로가 15m인데 보세요. 요게 15m 정도 되면 얘도 한 15m 되겠네. 그럼 대략 봤을 때 얘가 좀 더 길죠. 요 정도가 15m면 5m 더 한 20m 정도 되겠네. 그럼 20에다가 15 곱하면 몇 명 나오죠? 그러면 300제곱미터잖아. 305제곱미터잖아요. 너무 빨랐나? 이거 보자마자 300제곱미터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일단 좀 많이 본 사람이야 이거. 축척이 얼마로 되어 있냐? 이거 500분의 지도예요. 500분의 지도면 지적도죠. 근데 만약에 5000분의 1이면 임야도죠. 그래서 얘는 지적도 할 수 있고 임야도도 볼 수 있어서 얘를 지적 임야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지적도 지금 지적도로 되어 있는 거고 축척을 내가 5000분의 1로 바꾸면 뭐로 바뀌어요? 임야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적 임야도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요 정도 면적인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임야같이 산같이 이게 막 4만 제곱미터야. 그러면 토지공개 확인서 500분의 1 지도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큰 땅 중에 요만큼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축척을 바꿔야 돼. 5000분의 1로. 근데 이 임야 중에 요 끄트머리가 이게 좀 잘려가지고 가면 여기 농사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 평지라. 지목은 임야로 돼 있는데 가서 보면은 농사져요. 근데 지목은 임야인데 농사 지면 농지입니까? 농지 아닙니까? 응?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농지 가격으로 팔 거냐, 임야 가격으로 팔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매도인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건데 지목이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또 분양을 짓든 얘는 산지존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존 허가를 받고 하면은 농지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임야니까 임야도를 보면은 얘가 점으로 나와, 점.
그러니까 500분의 1 지도로 옮겨놔야지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등록이 전환된 거죠. 이게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등록 전환이에요. 그럼 현재 임야도에 있던 거를 지적도로 옮겨놨다. 그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고, 그럼 얘는 보자마자 임야인데, 지목이 임야인데 지적도로 보여. 그럼 얘 토임이에요. 100%. 토임, 토지 임야. 임야로 돼 있는데 농사짓는 평평한 땅이야. 말이 되는 건가? 그럼 토임은 뭐가 장점이냐? 남들이 봤을 때 가서 보면 분명히 농사 짓고 있는데 임야예요. 근데 농지가 비쌉니까? 임야가 비쌉니까? 농지가 한 2배 정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파는 사람은 뭐라고 우겨야 돼요? 농지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임야라고 해야 되는데 임야가 이겨요? 농지가 이겨요? 임야가 이겨요. 농사 10년도도 임야예요. 산지조정 허가를 안 받으면. 왜 농지법에 지목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농사지면 농지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항에 임야는 제외되어 있어요.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조정 허가 없이 농사를 짓더라도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농지법의 농지 정의 외웠단 말이에요. 시험 나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왜?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딱 하잖아요. 100% 그 자리에서 이해해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이거 노트북을 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 야, 이 사람 변호사인가? 막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고. 그럼 여기까지.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했고 도로 접항까지 했는데 이게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기 나오고요. 제가 여기가 해당 지역이 축사를 하면 여기다 축사를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냄새 확 하겠네. 그러면 여기 축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도시나 서울시는 전부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에요. 축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닭, 꿩, 오리, 오골개, 돼지, 소, 염소 이런 거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 냄새 어마어마합니다. 닭이랑. 얘는 똥 냄새. 그러니까 그 대관령 우유 그 광고할 때 소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뒤에 배경이 막 초원을 막 해서 찍잖아요. 거기 나무 없다고 그랬죠. 나무가 없는 이유가 똥 때문에. 그래서 이 똥, 분뇨, 똥. 요 관리하겠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신도시는 무조건 저기 있을 거다. 그리고 상대 보호구역이니까 상대 보호구역 들어봤는데 학교 외곽에서 몇 미터 이내 200m 이내를 상대 보호구역이라 하고요. 절대 보호구역은 정문에서 50m.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교인데 여기가 정문인 거예요. 정문에서 50m 있죠. 이게 50m, 여기 50m 이렇게. 여기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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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50m잖아요. 여기를 절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만약에 초등학생이 여기서 친구랑 둘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상업지역이야. 여기 단란주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단란주점. 둘이 그럼 단란하게 야 요크루트 한 잔 빨고 가자 막 이럴 거 아니야. 공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위험물, 위락 이런 것도 못해. 왜? 옛날에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었었어요. 학교 환경을 정화시키게 하려고 못 들어오게 하는 업종.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이거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이름을 바꿨고 절대보호구역. 그리고 외곽에서 200m 있죠. 여기를 이제 뭐라고 그래? 상대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당구장 하면 됩니까? 여기서 당구장 한번 해볼게요. 나와가지고 당구 치러 가야 되잖아. 학생이 공부를 해야 돼요? 당구 쳐야 돼요? 당구 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초등학교인 거예요. 초등학교는 애들이 퀴대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뒤로 하게 되면 얘 다리 다 떠. 그럼 아웃이야. 그럼 얘네들은 가능한 거겠네? 초등학교 앞에서는 또 돼요. 대학교는 먹고 하는 짓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대학교도 돼. 근데 초등학교, 유치원, 대학은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안 돼요. 중고등학교라 근데 도로로 단절이 돼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 심의 거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또 돼요. 그래서 중개하실 때 상가중개할 때 걸리는 게 이놈들이에요. 상대정화구역이냐 절대정화구역, 절대보호구역이냐에 따라. 근데 지금 현재 무슨 구역이라고 그랬어 지금? 상대보호구역인데 무슨 구역은 없네? 그럼 얘는 200m 어딘가에 학교 외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근데 선을 보니까 이 선 보이세요? 요거 선? 이렇게 된 거? 요게 지금 뭐냐면 얘 지금 무슨 구역에 들어있네? 그럼 얘 절대보호구역이라는 얘기죠, 얘가. 그러면 요게 걸쳤나 안 걸쳤나 한번 볼게요.
고쳤어, 안 고쳤어요? 그럼 얘는, 그래서 여기 절대 보기 안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 어딘가가 정문이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정문 학교가, 여기 학교였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 사거리네, 이거. 사거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에서 여기 학교 있고 아파트 있고 이 땅인 거예요. 그럼 사거리에 지금. 그럼 이게 횡단보도 건너편 학교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요 땅이 사거리인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건물을 짓게 되면 주택 지시는 게 맞겠습니까? 맞긴 맞지. 근데 1층을 주택으로 쓰는 건 아깝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을 건데. 그냥 당연히 1층은 뭘로 빼야 돼? 상가 빼야 돼. POT로 주차장 쓰면 이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최대한 많이 빼고 2층, 3층을 주택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지. 다가구 주택이죠. 근데 무슨 구역이었죠, 아까 이게? 신도시의 지구단위계 구역인데 단독주택 부지다. 우리나라 지구단위 지침이 거의 다 3층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도시 가시면 전부 다 다가구주택이 3층입니다. 보세요. 근데 최근에 평택하고 동탄만 4층으로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평택에 가면 4층짜리 다가구 많아요. 안 가봤지, 그죠? 동탄이랑. 그 지구단위 지침마다 다른데, 최근에 유형이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3층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너무 수익성이 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주택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지침상 그럼 4층까지 하자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이죠, 지금? 10년 전이죠. 10년 전이니까 얘는 100% 3층짜리 건물들이 있는 애들이에요. 저거 보고서, 3층짜리 다가구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실무 많이 하시면 됩니다. 토지연계와 확인서 되게 많이 버셨다는 얘기고, 하나 더 있어요. 비행안전 3구역 써 있는데, 여기가 용인시잖아요. 용인시 쪽이면 위에 성남비행장 있죠. 성남비행장에서 좀 가까이 있는데, 내가 다가오 짓는데 높이 제한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그게 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는 하고 있으나 쓸데없는 법률의 규정이고, 나머지는 성장관리권역은 뭔지 알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서울, 인천, 경기도 있죠. 여기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데가 서울이죠. 서울, 인천, 성남, 수원, 부천,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신증설이 안 됩니다. 인구 유발 촉진하는 공장이라든지 이건 안 돼요. 그럼 이제 서울시의 신도시를 만든다라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구 더 과밀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지난번에 사진 보여주지 않았나? 내가 보여줄게요. 여기 서울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인천이고 여기가 경기도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오는 강을 뭐라고 그러죠? 북한강. 남한에서 오는 강을?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양수리. 그 라인은 전부 다 우리가 먹는 식수 나오는 데죠. 그럼 여기서 오줌 싸면 되나? 세차장하면 안 되죠. 여기 자연보정원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신도시를 개발 못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과밀억제권역. 그럼 여기는 무슨 권역이겠네? 성장관리권역. 신도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용인이니까 성장관리권역이지. 서울은 토지용계획에서 뜯으면 과밀억제권역이 모든 땅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큰 의미 없는데, 서울은 다 과밀억제권역이구나. 과밀억제권역에서 내가 사업을 할 때랑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 관련된 문제 중에서 과밀억제권역 아닌 지역에서 하면 세금 혜택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을 서울에다 해놔야 돼요? 저 용인 같은 데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전부 다 사무실이 경기도예요. 세금 떨려고. 김태희 어떤 가정집에다가 사무소 내놨어요. 그걸로 세금 떼려고. 그때 따지는 게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러면 신도시는 주로 어디 있겠네? 성장관리권역이죠. 그럼 여기는 어디겠네요? 파주. 여기는 어디겠네? 옥정. 양주 옥정.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용인이죠. 용인이 조금 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일부는 자연보존원역, 일부는 무슨 권역이네? 성장관리권역. 근데 여기 수원시 옆에 이쪽 있죠. 여기 수지구 해가지고 많이 있잖아. 여기 개발이 많이 됐죠. 근데 여기 개발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편에 있겠네. 성장관리권역이니까. 그러니까 왼쪽 편이라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읽을 때 잘 읽어야 될 게 가로에 써 있는 거는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가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외국인들 국내 법인만 받으래. 여러분은 아니죠. 단체도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개인일 때는 무슨 용어로?
주택용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토지가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로 쓰는 거니까 여기서 취득하게 되면 2년 동안 거주해야 돼요. 토지가 허가 받고 나서 2년간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이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2년 동안 전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가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나 지금 팔고 바로 풀려고 그랬는데 왜 풀게 됐잖아.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는 주택용일 때, 상업용일 때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규제되어 있는 거는 다 대충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얘 땅이 무슨 주거였냐면 몇 종 일반 주거였죠 여기가? 2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원래 250인데 조례상, 용인시 조례상 200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5, 6, 6, 5, 7 외울 때는 250으로 돼 있는데 용인시 조례는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층수 나와요. 그리고 이 땅이 큰 평수는 아니잖아. 90평이니까. 그럼 무조건 건폐율을 다 찾아야지 수익이 나옵니다. 용적률을 왜 못 찾냐? 일조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꺾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200%로 줘도 제일 많이 찾아먹는 애가 189. 북쪽에 도로 물고 있어가지고 200% 가는 경우는 있어. 근데 북도로를 안 물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179, 178밖에 못 빼먹어요. 그럼 뭘 못 찾아먹는 거냐면 용적을 못 찾아먹죠. 그럼 뭘 다 찾아먹어야 돼? 그럼 얘네들 그 건축물 대장 뜯으면 전부 다 건폐율이 59.8, 59.8 이렇게 나와요. 뭘 찾아먹어야 되니까. 건폐율. 그럼 이제 200을 60으로 나누면 3.3 나오죠. 아니 3.3층 짓겠네. 그럼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땅이 90평인데 몇 프로? 69? 54평 정도 건물 짓고 3층 짓고 18평 끝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54평, 54평, 18평 요 정도 나오겠네. 근데 무슨 구역이에요? 지구단위계 구역이니까 몇 층 날려야 돼요? 4층 날려야 되죠. 54평짜리로 3층 져 있을 거예요. 그럼 1층에 뭘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근생 넣어야죠. 2층은 뭐 주택일 거고. 그럼 1층 근생에 이제 업종을 뭘 넣을 거냐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니까 고민해볼까? 여기 있는 게 더 잘 보이죠? 여기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노트북 갖고 온 거예요. 얼마짜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54평, 여기 18평 나와야 돼. 원래 이 건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건물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층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날아갔을 거고, 그럼 이 건물인데 계단 복도인데 이거 3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넣으면 공간 너무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럼 계단으로 한 4평은 날아갔다. 그럼 몇 평 남은 거네? 50평. 그럼 50평을 근생 하나로 통으로 쓰기엔 너무 아깝죠. 학교 앞에서 제일 잘 되는 업종이 뭘 것 같으세요? 1위. 예? 이게 떡볶이 괜찮죠? 그리고 순대 오뎅 괜찮죠? 또 뭐 있지?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거 다 파는 데가 어디예요? 이거 다 팔아. 다 팔아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CU, GS, 25, 이마트, 24,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이 5개 빼고 없잖아. 이걸 넣을 때 몇 평을 넣어야 되냐? 이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을 때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통 20평에서 25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월세 마칠 때 보통 25평짜리 찾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뒤에 4층짜리 뭐 일종 일반 주거나 계획관리 있는 데는 이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을 거 아니야 아파트보다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보통 10평에서 15평.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하면은 대부분 한 20평에서 25평이다. GS 뭐라고 그래요? GS 뭐라고 그래? 25평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마트는 몇 평이에요? 24평이에요. 그래서 24평인 거야. 뻥입니다. 원래 그건데 그 정도 선에서 맞추는데 그럼 여기 애들이 지금 현재 있어. 애들 유동인구 많고 아파트도 끼고 있잖아. 그럼 이건 25평을 내가 빼겠다. 25평. 그럼 나머지 25평은 뭘로 할 거냐? 일반적인 상가가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한계가 있어서 보통 사무실 같은 경우나 공인중개사무소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8평 내지 10평이에요. 그러면 83, 24니까 889네. 889. 그럼 얘가 여기 8평, 9평, 25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상가 4개 빼고 여기 방 뭐 4개를 빼든 6개를 빼든 12개를 빼든 해가지고 월세 받겠죠. 100%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여기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분양했다, 이거 돌아야 되는 거예요. 1층에다가 근생 빼야지 월세도 잘 받을 건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얼마를 내가 투자해서 현재 월세가 얼마 나오냐 수익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 전이니까 일단 들어간 비용만 먼저 얘기할게요. 택지 분양할 때 옛날에 10년 전에 평당 가격이 보통 400에서 500이었거든요. 400 정도 주고 샀다. 그럼 4구? 90평이니까. 90평인데 400 정도 샀으면 3억 6천이잖아요. 그 당시에 3억 6천에 분양을 받았거나 뭐 피 주고 뭐 4억 주고 샀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가 이게 1층이 상가고 2층, 3층이 주택이면 이거 무슨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이죠. 법률상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그럼 다가구 주택이 어느 땅에서 돼야 되죠? 이종 일반 주거에서 허용이 돼야 돼요. 이종 일반 주거에서 다가구 됩니까? 예, 이거 그냥 팁을 알고 계세요. 이종 일반 주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 다 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래서 8개는 다 돼요. 되는데 땅이 작으니까 아파트를 지면은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적정선에서 단독주택이면 수익을 받기 위해서 짓는 거고 다세대를 지면 분양하려고 이제 분양형으로 가겠지만 얘는 대부분 다가구지라고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가구주택은 이종 일반 주거에서 되긴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네?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무조건 구청에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용인시니까 용인시청에 전화하셔야 돼 꼭. 이종 일반 주거에서는 된다고 돼 있더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 지침상 허용 용도, 불허 용도를 별도로 규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허 용도에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 써 있잖아요. 그냥 못하는 것도.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이종 일반 주거에서 가능한 걸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이며 이 지구단위 지침 어떻게 찾을 것이며 이걸 해야 되는데 첫째 물건을 볼 때는요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 먼저 보지 마시고 왼쪽에 가면 여기 행위 제한 내용이라고 있죠. 행위 가능 여부라고 보이시지? 행위 가능 여부 넣은 다음에 다가구 주택 하면 OX로 나와요. 된다 안 된다가. 근데 이건 남의 물건 할 때 하는 거고 내 물건이고 내가 전속을 받은 물건이다 그러면 법조문상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근거 제시해 주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남의 물건이니까 그럼 여기서 왼쪽 걸 누르면 이 화면이 나와요. 이거다 제가 뭐라고 쳤네 여기다. 엔터 딱 치면 여기 다가구 주택이 해당 필지 이종 일반 주거에서 된다라고 원래 동그라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구역이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 3호예요. 시군구에 문의해라 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지구단위 없었으면 그냥 동그라미 나오고요. 여기 만약에 일종 전용 주거면 X로 나와요. 일종 전용 주거는 다가구가 안 된다고 돼 있고 일종 일반 주거는 되는데 일종 전용은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 게 이런 형태고 그러면 방금 전에 한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토지공개 확인서는 아까 크게 몇 개로 세분됐었죠? 하나, 둘, 셋. 세 개, 둘, 셋. 이렇게 나눠주고.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예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 이제 네 번째인데, 저 땅이잖아, 이거. 빨간 색깔 땅인데, 이 땅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상 요거, 다른 법령 기타 쓰레기, 그 다음에 토지용 기조 기본법 있는데, 얘는 지금 이거 제가 옛날에 캡처해 놓은 건데, 방금 전에 봤을 때 뭐였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왔잖아. 제가 이거 뽑을 때 3년 전에 없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용인시가 사람들이 땅값이 막 올라가니까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면적은 아까 어디서 확인해요? 그러면 면적은 뭐야? 아까 15m 곱하기 20에서 얼마? 300. 대략 300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평수로 하면은 90평 정도 될 거고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은 이거 보고 하는 거고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 게 적정하냐 그러면 여기 몇 종 일반 주거 확인해야 돼요? 이종 일반 주거 확인했는데 마침 또 뭐가 떠있네. 그럼 구청에 무조건 문의해야 됩니다. 이종 일반 주거에서 허용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무조건 지침에 허용되는 대로 그만 가야 돼. 그 다음에 몇 층까지 가냐. 원래는 3.3층 정도는 지을 수 있었죠. 근데 현재 택지개발 지구의 신도시였기 때문에 3층까지만 지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지침에. 그리고 건폐율은 아까 60에 200 적용받아 지면 되고 교차로니까 1층은 뭘로 빼야죠? 근생.